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정기국회로 국회가 좀 돌아가는가 싶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으로 지금 들끓고 있는데요. 쏟아진 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도 지금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 날 일인가 싶습니다, 저는. 자, 너무 뉴스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보는 이들도 진짜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자, 막점 막후에서 한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군대 언제 다녀왔죠? 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다녔습니다. 06테크 70135입니다. 그런 건 듣고 싶지 않고요. 네. 네. 자,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02-76003912 11사단 포병 출신 황규환 부대변인입니다. 네. 오늘 뭐 막강합니다. 네. 장원 씨도 뭐 네, 전북경찰청 소속 전경 MC 장원입니다. 네. 육군소령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 저 막점 맞고 또 네. 팩트체커 한 분 초대했죠. 네, 오늘은 막점 막후의 팩트체커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출입기자이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장관. 네. 자, 요즘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의혹으로 여의도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여성분들은 또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취재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네, 군대 문화가 저한테 좀 낯설다 보니까 취재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미래의 국방부 출입 기자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사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세요? 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공감이 됩니까? 얘기 들어보면? 공감이 되기보다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죠. 그거 알아보는 게 더 지금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김진아 기자의 입장에서 여성 기자잖아요. 입장에서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또 핵심 의혹이 뭔지 한번 짚어주시죠.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특혜 휴가 의혹, 두 번째는 자대 배치 의혹, 세 번째는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그 의혹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는요. 추 장관 아들 서 씨가 2016년에서 2018년 경기 의정부에 있는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미 2사단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7년 일병 시절이었는데 네. 오른쪽 무릎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1차 병가, 2차 병가, 그리고 개인 휴가를 쓸 때까지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병가를 쓴 거는 육군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고요. 이때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보좌관이 서씨 병가 사용에 대해서 서씨 부대 한국군 지원단장 그 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의혹이 지금 제일 크게 나온 사실이고요. 휴가 관련된 네. 의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자대 배치 의혹이 있는데 그때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았었는데 서 씨가 서울 용산 기지로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추 장관 남편이 청탁이 있었다는 게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의 주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이 있는데 네. 근데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이제 통역병을 좀 서실에 보내달라는 그런 청탁이 있었는데 그 청탁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실에 있었던 민주당 출신 보좌관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원단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당시 영어 성적 등 토대로 선발하기로 했었는데 제비뽑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 씨는 제비뽑기에서 떨어져서 실제 통역병을 파견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 씨 측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인하고 예.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모두에서 각자의 그 군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군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국방부가 의혹들에 대해서 입장 발표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럼에도 좀처럼 또 가라앉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해명이 덜 됐다고 보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국방부에서 이제 지난 10일에 네. 해명한 거를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청원 휴가 연장이 이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네. 그리고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또 입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이 심사 없이 청원 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뭐 절차적인 것부터 먼저 하나 지적을 하자면 10일 날 발표하기 하루 전인 9일 날 지금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국방위원들하고 네. 지금 국방부가 발표 이전에. 물론 뭐 국방 예산이나 다른 부분이 주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있었다고 나왔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없이 국방부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면 될 텐데 굳이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한 배경 그 과정에서는 뭔가 이거를 국방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부처조차도 이 문제를 갖다 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뭐 지울 수가 없고요. 네, 발표 시기가 그렇죠. 네. 예, 발표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방식이. 그리고 또 지금 해명에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 씨의 병가 기록은 왜 없는지 지금 2016년 12월 이후에 20일 이상 병가를 쓴 사람이 총 5명인데 네. 유독 2017년 그러니까 서 씨가 군 복무를 했다라는 그 시기의 병가 기록만 2명만 없거든요. 2018년에 근무했던 이후에 근무했던 3명에 대한 기록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보좌관이 지금 해당 부대에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직병은 일단 언론에 나오고 있는 현모 당직병은 아들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 통화를 하고서 이제 이후에 다른 이제 모르는 대위가 나타나서 휴가 처리를 했으니 휴가자로 보고하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한 명이 또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사실, 요거는 이제 국방부 문건에서 밝혀졌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물론 이게 올해 6월까지 보존기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폐기되었을 수도 있지만 국방부가 아직은 확인이 제한된다라고 밝힌 상태여서 아직 뭐 폐기가 안 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냥 문제 없다라고, 규정에 문제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들어야지 국민들이 납득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규정에 문제 없다. 사실 뭐 인국공, 국민들이 분노했던, 청년들이 분노했던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도 규정대로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 있어서, 저도 아까 다들 군대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군대 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고 해본 분들도 없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아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그냥 문제 없다, 규정상 문제 없다라는 것으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한규환 부대변인이 뭐 조목조목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막 크게 방식이나 시기가 좀 문제된다. 또 기록 관련해서 왜 그때만 기록이 지금 없느냐, 병가 기록. 또 그리고 그 모르는 대위, 그 대위가 뭐 얘기했다는 게 뭐냐라고 그 현모 씨의 주장 또 얘기도 했고요. 청탁 부분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민원 자료가 남아 있다고 했으니까 그 민원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군의 자료는 기무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네. 중간에 이제 보안 규정 같은 걸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공개되지 않는 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 민원의 기록이 남았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의심스럽게 보는 이유가 외압이라는 것이죠. 네. 전화를 해서 병가를 더 써주게 하라. 근데 이걸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바보죠. 만약에 외압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기록에 남기면서 내가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장관 또는 의원의 아들의 병가를 내달라라고 민원의 공식 기록에 남긴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문서가 공개된다면 아주 명확하게 저는 얘기가 나올 거라 보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병가 기록에 대한 부분. 네.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총체적으로 카투사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자료를 발표했어요. 2016년부터 2019년 약 4년 동안 이 주한미군에서 복무했었던 카투사 병에 대한 네. 진료 기록 이 부분에 대해서 493명 중 469명, 약 95%의 병과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다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95%니까 100명 중 95명의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16년은 91명이 병가를 썼는데요. 네. 자료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예 없네요, 그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2017년에 휴가를 썼는데 58명 중에 2명, 아까 말씀하셨던 2명 맞습니다. 네. 2명이 맞는데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고 2017년은 2명이 없었고 2017년, 18년에 각각 11명씩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남겨두지 않은
카 추사 측의 잘못이지 네. 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는 추미애 장관 아들로서는 솔직히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공격하기 좀 애매하다.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 현모 장병이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작이 발단이었죠. 발단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논란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결국은 25일에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없다는 걸 확인하고 전화를 했었다. 네. 또는 모르는 당직 사병이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휴가 복귀가 2차 병가가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네. 9일 동안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의 휴가를 써서 병가와 휴가는 다릅니다. 개인의 휴가 4일을 쓰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23일까지였으면 23일에 확인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25일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23일에 확인했어야 되고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많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지원단에서 병가를 쓰고 휴가를 쓰고 복귀를 한다면 그 지원단 내부에 화이트보드에 복귀자 명단을 써놓고 그 사람의 명단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복귀 장부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23일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5일에 전화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현모 장병이 악의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에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록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한 것 같고 또 당직 관련된 그 현모씨 관련 얘기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근데 뭐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투사 네. 그 뭐 이제 지금 이게 결국은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좀 이런 논리로 자꾸 여당에서 가는 것 같은데요. 현모 사병이 착오를 일으켰다. 그리고 카투사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넘어간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네네. 마치 뭐 여당에서는 현모 사병이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독범이다. 아니면 뒤에 뭐 배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옳은 접근 자세는 아닌 것 옳지 같고요. 않다 그 부분은. 네. 네.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가 말씀을 주신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보좌관, 그러니까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물론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시한 적 없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그럼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좌관의 청탁이나 뭐 전화 부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금 또 말씀 주셨습니다. 네, 청탁 부분 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뭐 의원들이 제기한다고 해서도 공개가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지금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뭐 여기 있는 사람도 군대 대부분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C 장원은 네. 전투 경찰이긴 하지만 네. 군대잖아요. 복무니까 원래 육군으로 갔다가 이제 차출이 된 겁니다. 전경으로. 납득이 좀 갑니까? 아니면 이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듭니까? 네, 요즘 그 군대 갔다 온 대한민국 남성 모두가 지금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다들 라떼 하나씩 다 타고 있거든요. 근데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 부대가 100개의 부대가 있으면 사실 그 규정은 같겠지만 적용되는 범위는 또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네.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또 본인이 어떻게 군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또 적용되는 것이 다르고 이제 100가지 부대가 있으면 100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하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저는 좀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어떤 외압이나 혹은 특혜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 반대 증거도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좀 가려져야지 계속 말만 서로 오고 가고 있고 누가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조차도 좀 흐려지면서 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인 서 씨에게 좀 몰리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혼재되어 있어서 이 깔끔하게 좀 판단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네.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뭐 코로나19 극복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는 하고요. 근데 이거를 아까 MC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가지 기준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내 병영 생활 같은 경우는 사실 부대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외출이나 외박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에 당직 하사나 아니면 당직 장교가 뭐 어떤 큰 뭐 작업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성과를 내었을 때 뭐 이렇게 포상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사실 휴가랑 병가에 관련된 부분이고 군대를 갔다 온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라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군인이 어떤
병사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논란들 다 차지하고 뭐 통역병 뭐 청탁이라든가 부대 배치 청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차지하고라도 대한민국 육군이든 공군이든 뭐 해군이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휴가를 갖다가 연장하고 싶을 때 전화를 통해서 연장한 사례가 과연 몇 군데 전수조사를 해도 이거는 몇 가지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가지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기준입니다. 과연 일반적인 군 생활을 할 때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가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제가 뭐 어지간하면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업무를 했습니다. 네, 그 군 법무를 법무관, 하면서, 네. 군 인권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국방부 인권과에서 2008년, 9년, 10년 복무를 네. 하면서 이제 이런 규정들을 이제 손을 보고 했었었는데 뭐 전화로 뭐 연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규정을 얘기를 드리면 전신이나 전보로도 부득이한 사유면 통보할 수 있도록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교안 부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병사들이 아니면 많은 군인들이 그걸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규정은 그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병역 문제가 지금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초기에 임명됐을 때도 많이 나왔는데 한동안 잠잠했어요. 근데 갑자기 보도량이 증가하고 지금 의혹이 지금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느꼈습니까, 김진아 기자? 제가 국회 출입 기자가 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려야 되는가를 정말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말에 추미애 장관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사실 거의 무시하다시피 넘어갔던 게 처음에는요? 예, 왜냐하면 명확한 뭐 증거라든지 그런 게 없이 의혹 제기만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심상치 않다라고 이제 등장했던 게 7월 27일 법사위였을 때입니다. 그때 야당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경직된 태도로 소설 쓰시네 예, 그 유명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때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지? 하고서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지금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시점이 바로 9월 2일쯤입니다. 그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그 보좌관이 청탁을 했다라는 것을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죠. 그 다음부터 보도가 긴급하게 아주 속도감 있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주목을 받았고요. 그런데 왜 이게 또 기자들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정하고 자녀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추미애 장관도 이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가만히 있던 모양새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좀 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민주당 이렇게 바뀐 속내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민주당을 한번 취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게 추미애 장관 의혹을 접근하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 사실관계 의혹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태도의 문제는 아쉽다는 반응이 좀 있는 게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는 반응을 하지 민주당 말고 내에서도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죠. 저분의 성격을 알지만 조금 더 겸손하게 대응했으면 이렇게 야당에서 발끈을 하고 또 국민적으로 관심 받았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아쉽다는 거죠. 소설 쓰시네 그 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했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13일에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됐다. 태도 문제는 좀 넘어가자라는 측면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 문제인데 이건 이제 검찰 수사 관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공식 대응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공세를 계속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추미애 장관 의혹에 대해서 대한 이제 민주당의 시각은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뭐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국민 감정 문제가 크지 않을까. 병역 문제는 좀 그렇게 크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 강공으로 좀 전략을 짜다가 혹시나 역풍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의 자녀 문제, 특히나 네. 이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고관대작들의 아이들은 군대를 안 간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해서 결국 이해창 대선 후보가 여기에 역풍을 크게 맞았지 않습니까? 두 번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예민하다는 건 알고 있을 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추 장관의 아들은 군대는 갔다 왔는데 여기서 휴가를 썼고 이 병가의 과정이 미심쩍다라는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분명히 이제 밝혀내야 될 텐데 다만 시대상이 좀 바뀌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2006년에 입대를 했고 2018년에 제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06년에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제대를 해서 간암인과 위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모 씨 문제인데 예. 이 부분으로 불거져서 군대 내에서 그 군의관 문제라든지 군대 의료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습니다. 청년 의사협회에서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기도 힘들다. 기계도 너무 낡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다라고 하면서 성명서까지 밝히면서 네. 민간기관과 민간병원과 유관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계도 바꿔달라. 그리고 반대로는 국민권익위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는 장병들이 병가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바꾸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2006년 이후부터 반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요. 네. 이전에 군대 갔었던 분들은 사실은 군의관을 찾아가면 참아라. 군기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많이 바뀌어졌고 중요한 건 그 사건 이후에도 또 3명의 환자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총체적인 문제라고 불거져서 결국은 이제 박지훈 변호사님 그 당시에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그런 문제가 이제 인권 훈령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고 네. 반영하라고 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갔을 때는 군대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자녀가 가서도 병이 있으면 언제든지 민간 병원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 라는 바뀐 병역 문화를 좀 받아들여 주심이 좀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2019년 KBS 보도 자료를 보면은요 네. 바뀐 것이 있습니다. 부대장의 구두 승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보도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병원에 나갔다, 병가를 연장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다. 그래서 해줬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자녀 역시나 요청할 수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직장에서 남성들한테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문제도 없고요.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남성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의 아들이라거나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쓰면 그거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법적 절차상 문제보다 이제 국민 감정의 문제다. 그렇죠.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적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 아들이 다 짊어지고 갈 문제고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혹은 이후에 뭐 특검이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발표가 될 부분이고요. 국민 감정의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여당 의원들이 훨씬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어떤 소설 쓰시거나 이런 발언들은 분명 뭐 국민들 보기에 조금 거만하다, 오만하다라고 보였을지언정 사실은 그건 국회 내부에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뭐 김치찌개 집에 가서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고 한 거다.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다.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국민 감정들을 더 건드리고 예를 들어서 카투사 협회에서도 지금 뭐 이제 반대 성명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원래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하는 것보다 먼저 선언을 해놓고서 그거에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나오면 더 배신감을 느끼는 법인데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 상황이나 아니면 아까 이해창 총재 뭐 결국은 이제 그것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하는 부분들 분명히 저는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뭐 애당초 원래 그런 걸 잘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뭐 네. 이런 분들은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근데 여당의 초선 의원들마저 조금 내부적으로 좀 쓴소리를 하고 우리가 좀 제발 이성을 찾자,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바라보자고 해야 될 장경태 의원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초선 의원들마저 이 바람에 휩싸여서 같이 한다는 건 저는 나중에 이분들이 앞으로 재선 3선이 될수록
어떤 갈등, 뭐 꼭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더 부추기고 국민 감정을 건드릴 뿐이지 그거를 중재시킬 수 있는 역량을 과연 갖춘 분들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병우 수석 그 아들의 그 코너링 네. 그거하고 뭐 같은 건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김진아 기자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의원들이 더 부추긴 것이다. 이 역공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 그거인데요. 여당 출입 기자들을 봤을 때 정말 이걸 키우고 싶지 않지만 키울 아하. 수밖에 없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지도부는 입장이 정리됐고 이제 단일대로 나가고 있는데 개별 의원이 아하. 추미애 장관 의혹을 방어한다면서 나섰는데 말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카투사는 편한 군대다. 뭐 어떤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군대를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 근데 따져보니까 군대를 더 많이 갔거든요. 이런 게 하나둘씩 밝혀지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통제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말조심합시다. 이렇게 경고를 내린 게 그런 차원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말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걸 바라보는 이제 국민의 감정을 어루만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 보좌관의 청탁 문제로 불거지는 그 전화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나 문제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연히 이제 방어를 했던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누구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자꾸만 이 본질은 흐려지고 이슈가 계속 옮겨다니다 보니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계속 이런 헛발질과 실언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네. 특혜가 이루어졌느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면서 추미애 장관의 태도 문제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 이후에 뭐 인턴 활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뭐 어떤 의혹이 뭐 밝혀진 건 전혀 없고 이렇게 말만 존재하다 보니까 여든 야든 계속해서 이런 실수와 헛발질 실언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 또 이제 오늘 굉장히 이 박지훈 진행자에게 많은 걸 물어보게 되네요. 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 서씨 측은 자대 배치 관련 거짓 보도로 언론을 고발한 상황이고요. 이 두 케이스 다 이 법적으로 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지금 고발이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부대 배속 관련해서 법령에 위반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근데 사실 법령 위반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부탁을 아니면 청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예컨대 부대 배치 관련해서 이 의정부든 용산이든 그 배치를 부대 지휘관이 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해달라 해서 해주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면 법 위반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아마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역법 부분하고 그 부분 달리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지금 고발이 됐어요. 그 신원식 의원이 그 제공한 녹취록의 그 모 참모장 지금 이제 부대장이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최초 얘기를 할 때는 녹취상으로는 교육을 이제 아직 좁은 장소에서 한 것처럼 단독으로 한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크게 교육을 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명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더 확인됨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또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 소설 쓰시네 이게 소설 쓰시네. 이 추미애 장관의 말이 더 논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설 쓰시네 이게 참 문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반응이 질의를 한 의원들 입장에서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요. 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이걸 공격의 빌미가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장관으로서 그건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맺겠지만 소설 쓴 시네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서서 끝까지 파헤쳐본다. 전의를 불태운다. 이런 거 과연 논리적인 개연성이 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그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었던 이모 대령입니다. 처음에 40분간 뭐 집중 교육을 했다. 청탁 같은 거 하지 말라. 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보기에는 그 기사만 봤을 때는 아 진짜로 했구나. 진짜로 대놓고 얘기했으면 오죽하면 40분간 얘기했을까? 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의혹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혹이 해명되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요. 이 의혹이 해명되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이 나옵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 피로감을 느끼고 아 뭐야 진짜 뭐가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명된 의혹 또는 잘못된 발언으로 쌓여있는 피로감에 계속해서 더해가는 것이 있을 뿐이지 이게 발언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공격의 빌미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께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라는 이제 SNS 성명문을 발표했으니까 사과문을 했죠. 앞으로는 이런 발언을 조금 더 정제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게 공격의 빌미가 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네.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마스크를 쓴 채로 좀 웃는 모습이 한번 포착이 눈이 웃는 됐죠. 모습이었어요, 네, 웃는 그죠? 모습으로 포착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회의원들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네.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꼭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섭단체 연설도 어찌됐건 투표에서 40% 넘는 지지율을 얻은 한 정당의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과연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그리고 그 태도는 문제이고 그 태도 때문에 이 의혹이 불거졌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저는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면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될 그런 기대감이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웃거나 소설 쓰시네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더 격분을 하는 것이고 애당초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아니면 여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좀 너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과문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과문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당 의원들의 실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연 이걸 좀 진지하게 접근하고 아 이게 국민 정서와 정말 심각하게 이게 태도가 우리가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가고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이런 발언들이나 추미애 장관도 그렇게 태도를 가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그렇게 좀 본인은 확인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조금 잘못 보도된 상황이죠. 나중에 보니까 집체 교육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뭐 40분간 그 방에서 교육한 것처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보가 쏟아지는 마당에서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부분도 만약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의도성이 있다면 사실은 뭐 의도성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억에서 조금 흐려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의도성 부분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미애 장관 결국은 SNS로 뭐 사과를 좀 한 상황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사과 좀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논란을 조금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이 아프다고 전화로 가능한 것인가 네. 이 부분과 얼마나 아프냐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남편이 사실상 이제 장애인이고 남편의 두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결혼을 했고 아들도 유전 때문인지 무릎이 다 안 좋다. 아프다. 예. 먼저 이제 한쪽 무릎을 수술하고 또 군대 내에서 또 다른 한쪽을 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양주병원에 이제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소견서가 있고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 상태예요. 무릎만 따졌을 때는. 그리고 이 무릎이 이제 십자인대 파열과 도가니 수술인데 도가니 수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3급 또는 4급 방위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의 심각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다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수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보고만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고만 듣는 거 이외에 하는 거 순간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외압을 넣는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동부지검으로 넘어간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문제로 20, 30대 지지층이 많이 이탈했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MC 양호는 20대는 네. 아니지만 네네. 20대 동생들을 많이 알잖아요. 젊은 층들은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아니면 또 젊은 층들의 혹시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를 달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이해 폭이 넓은 네.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미필이신 분들, 입대를 네. 앞두고 있는 분들과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좀 더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 앞으로 입대를 해야 되고 남들과 똑같이 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이 저는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뭐라고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해명한들 사실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 서 씨의 입장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는가? 나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걸 또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딱히 이 상처받은 20대 혹은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과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가족력이나 이런 병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사실은 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모들 가운데서는 사실 또 그렇게 말 못할 사연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 많고요. 근데 지금 논점의 핵심은 서 씨가 그렇게 심각한 질병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휴가를 연장했느냐 그 부분의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또 추 장관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 이런 부분을 사과문에 같이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상 병역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몰고 가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 연애할 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싸웠다가 화해를 네. 할 때 남자가 항상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근데 너도 조금 잘못한 거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변명을 하면 네.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올바른 사과처럼 안 보입니다. 아, 뒤끝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사과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다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 사과문에서도 진정성은 사실 볼 수 없었고 게다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달라.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 잘 수사해라. 잘 해봐라 이런 식으로 들리지 이게 어떻게 잘하라는 식으로 들리겠습니까? 잘 해봐라 이게 뜻입니까? 이것도 역시 결국은 또 다른 압력으로 비춰질 것이다 쳐질 이렇게 수도 봅니다. 있다. 근데 그런데, 이거 좀 억울한 게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자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생길 때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며 또 수사가 필요할 때는 또 법무부 장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끝도 없이 의혹을 가지면 그렇죠. 그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도 세상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당초 의혹을 안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네. 네. 추미애 장관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국회 5년 가까이 출입을 하면서 13일 날 이제 SNS 통해서 발표한 추미애 네. 장관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성명서냐 아니면 뭐 사과문? 사과문이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사과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 관계자들도 보지 않았냐. 이건 추미애 장관 성격상 사과문이다. 그것도 엄청난 사과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추미애 장관 스타일을 보시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굽히지 않는 분이 여기서 뭐 송구스럽다. 그리고 가족의 그 예민한 문제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진정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문제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조금씩 제기될 때마다 계속 사과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사과가 굉장히 빗발할 수가 있거든요. 어허. 그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과를 더 하진 않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지만 제가 뭐 군무이탈죄나 군검사, 공판사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군무이탈 되려면 군무이탈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도 이탈자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관계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막 그래서 수사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사퇴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퇴를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오히려. 저는 사퇴할 필요 없다고. 하라고 막 하잖아요 지금. 하면 좋겠죠. 네. 뭐 사퇴 요구는 할 수 있고 사퇴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본인의 이제 권리긴 한데 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서 이 부분의 검찰 수사 결과 실질적으로 뭔가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고 아무도 못 나가는 휴가를
추미애 장관 아들이라서 나갔다라고 하면 사퇴를 하겠죠. 문제가 아하. 되니까. 근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퇴하는 건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 결과 지금 다 제출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연통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이 신청해야, 그러니까 서 씨가 직접 신청해야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충분히 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논란이 없다, 그러니까 무혐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과가 드러났을 때 국민의힘이나 다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까지 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아있는데 뭐 정부가 봐줬다, 국방부가 청와대 눈치를 봤다, 검찰이 또 법무부 장관 눈치를 봤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병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부대 복귀를 하지 못하고 부대 지휘관을 통해서 전보 전신을 통해서 휴가가 연장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군대를 가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아프면 전화를 통해서 긴급하게 SOS를 할 수 있는 선진 군대가 됐구나라고 좀 받아들이면 좀 좋을 것 같고, 아하. 사실 저도 2006년에 병장 월급을 9만 원 받았어요. 요즘 병장 월급 54만 원입니다. 네, 뭐 군대에서 억울해요? 휴대폰 쓸 수 있고요. 억울한 것 같죠 지금. 아니, 억울한 거죠, 지금. 그 휴대폰 쓸 수 있고요. 인터넷 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지원금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다녔던 14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군대가 자율적이고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네. 이걸 또 저희 아버지 세대에 비교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아버지는 생각해요. 한 60년대 군대가 다녀오셨죠? 예. 한 70년대, 80년대 70년대. 복무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갔구나. 대한민국 군대가 좀 더 선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독일에서는 그래서 제복 입은 시민이라고 해서 네. 시민의 권리를 거의 동등하게 적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까지 대한민국이 우리 장병들을 잘 케어해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퇴할 가능성은 어떻게 없을까요? 분명 지금 추장관 관련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부담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다가오는 국감이나 정기국회 자체가 이제 추미애 국감, 추미애 국회가 될 확률도 크고, 이게 좀 장기화되면 내년 이제 재보궐 선거에까지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또 사실 지금 뭐 여론조사 수치로도 이른바 이항남이라고 그러죠. 20대 학생, 남성 여기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 있더라고요. 이항남 그래요? 네, 이항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분명히 될 거지만 뭐 사실 저도 사퇴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결국 사퇴를 하려면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결정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여당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추미애 장관 사과 이후로 괜찮다, 사과를 했으니 됐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먼저 지금 사퇴를 요구하기에는 앞으로 국정주도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결단하는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조국 때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장관 때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면 추미애 장관한테 더 큰 마음의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뭐 이제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여온 뭐 어쨌든 선봉에 섰잖아요. 인사권이나 뭐 이런 거를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기서 추미애 장관까지 낙마를 시킨다고 한다면, 사퇴를 시킨다고 한다면 레임덕이 너무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에서 청와대는 안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결국은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인데, 이것도 여기서 원인이 만약에 아까 오창석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결과나 어떤 수사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사퇴를 한다는 건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뜻인 아하. 거고, 그렇다면 뭐 앞으로 서울시장이라든가 이후에 정치적 뭐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떤 경우의 수로 봐도 사실상 사퇴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사퇴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두 분의 어떤 의견 같은데, 뭐 기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봅니까? 저도 황교안 부대변인과도 사과도 비슷한 그렇게 했으니까. 예, 생각인데 또 하나의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 바로 검찰개혁이거든요. 아. 검찰개혁인데 여기에 지금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임기 말년이라 지금 채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을 때 그 타격은 정말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대체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이 남은 2년 동안 찾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자녀가 않거든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렇죠. 게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추미애 장관 사퇴 관련해서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게, 그러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아하. 이런 뉘앙스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 사안이 만약에 제2의 조국 사태로까지 번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또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칼자루를 쥔 거 어떻게 보면 검찰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재판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야 진정이 좀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 지금 8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저가 네. 좀 말씀드리지만 군무이탈죄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 군내에 있던 내용이기도 하고 자료 수집도 우리 오창석 평론가 지적하듯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부정청탁법도 딱 떨어지지 않고 강요죄 여러 가지 직권남용죄가 있는데 그래서 또 결과를 내놔도 지금 한교안 부대변이나 오창석 평론가 얘기하듯이 국민들이나 또 야당 입장에서 믿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검찰 수사 네. 잘 될 수 있을까요? 검찰 입장에서 고민이 네. 많이 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직원한테 사장 인사권 언제든 자를 수 있는 사장님을 뒷조사를 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하고 사장에 대해서 비위를 갖다가 수사를 하라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고 그 고민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지금 최초 제기된 게 이제 1월 3일 날 공무집행 방해죄, 뭐 이게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 전범 뭐 이런 등으로 최초에 이제 고발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 8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상 드러난 것은 아직도 없고 이제 지난 주말에 부랴부랴 이제 서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미 그 아까도 사과문도 말씀드렸지만 추 장관이 계속 이 검찰에 대해서 압박하는 압박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계속 예. 이어온다면 더더욱 나중에 가서는 이 검찰 결과가 나와도 믿을 수가 없다. 뭐 지난 6월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나고 눈물 흘리고 있다. 언론에 미주알 고주알 나가는 걸 보면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하면서 감탄하고 있다. 이 자체도 사실은 또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또 현 수사팀 같은 경우에 추 장관 보좌관 전화 관련 진술을 갖다 조사해서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삼성 서울병원 압수수색을 갖다가 반대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어서 저는 아까 오창석 평론가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특검을 도입해서 좀 공정하게 해야 뭐 예를 들어서 특검이요? 야당이 잘못한 게 있다면 야당이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한 아까 뭐 이모 대령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수긍을 하고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도 없고 또 이게 또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보면 아까 MC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피로감만 지금 조국 전 장관 상황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가까이 1년 넘게 이제 끌고 있는데 계속 갈수록 국민적인 피로감만 쌓일 것이다. 그래서 좀 특검을 하루빨리 도입해서 빨리 종결 짓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임검사 특검 얘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특검 역사를 보면 특검을 임명한다고 해서 공정한 진짜 조사가 잘 될 수 있을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조사를 잘했다. 특검의 역할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외에 특검 도입해보면 첫 번째 특검 도입됐을 때 온노비 사건에 공개된 게 뭐 앙드레 김 본명밖에 밝혀진 게 없었다. 김봉남이죠. 그래서 뭐 네. 특검 무용론이 그때부터 이제 불거졌었어요. 지금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검에서 그런 결과 나왔을 때 무혐의로 나왔을 때는 꼭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특검도 청와대 눈치 봤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과연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의 검찰과 어떤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분명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일단 국방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국방부 안 내놓는다면 이상하겠지만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카투사 복무했었던 수많은 장병이 있었고 수많은 또 이제 장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을 다 맞춰야만이 가능한 건데 이거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식 기록으로서 충분히 좀 소명이 가능하다. 아하. 특검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특검을 또 구성하고 특검단이 조사를 하고 결과를 내놓고 이런 것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좀 길게 가져가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왜 지금까지 안 내놓습니까? 내놓겠죠, 뭐. 빨리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검까지 가기 전에 결정적인 제보 있으면 빨리 내놓고 빨리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개혁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사과문 SNS 보면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개혁이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럼 김준하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그 검찰 개혁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꺾였을 때 그 꺾였을 검찰 때? 개혁이 아하.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지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검찰 수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하. 민주당 대응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하고 네.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걸 또 안 좋아해요. 그 검찰 개혁 만약에 병역 얘기하면 검찰 개혁 반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또 얘기를 아니 뭐 하지 저는 않습니까? 검찰 네.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에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이미 검찰 개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이 사안이 네. 미치고 있고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그 어떤 국정 아젠다가 이미 외통수에 좀 몰렸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아까 계속 우려하듯이 지금까지의 그럼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인사들이 결국은 이런 정권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냐라는 분명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거꾸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검찰 개혁을 주도하던 추 장관이 정작 공정과 정의를 깨트린 사람이었다. 이래버리면 검찰 개혁 자체에 사실은 좀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좀 저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요 추 장관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마저도 사실은 좀 외통수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첨예합니다. 쉽지 않네요. 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 의혹으로 만약에 사퇴하게 된다면 다음 법무부 장관은 뭐 AI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이버 자녀가 가수 없어야 아담처럼 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 해야 지금 되잖아요. 여기서 민주당과 도대체 누가 청- 받쳐낼 네. 수 있을까? 민주당과 청와대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자녀 의혹과 무관하게 공수처 설치는 야당과 협의만 하면 돼요. 네.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 공수처 설치는 사실은 아들의 의혹으로 인해서 사퇴한다 하더라도 그 사퇴 시한 전까지 공수처 설치는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절차의 타당성을 얻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고 네. 국민들이 그걸 뻔히 지켜보면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더 많은 표를 심어줬습니다. 그러면 공수처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에 그러니까 되게 강범위한데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공수처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의혹과 무관하게 지금도 진행하고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 설치를 진행하면은 의혹 수사가 멈춰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의혹 수사도 하고 공수 설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추미애 장관의 입지가 좀 많이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만 만족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 저희 여기 알겠는 이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요. 5선을 하셨고 예. 또 당대표까지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법무부 장관에 끝났냐? 그게 아니거든요. 더 갈 수 있다.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리 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스텝 받을 네. 수 있죠. 그렇죠. 정치인의 꿈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예, 더 지금 사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게 더 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서 꺾여버리면 사실상 정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끝이다. 것이죠. 예. 저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 일단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선 후보군으로 일반적으로 꼽지는 않고 사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많이 이름을 올렸는데 과연 이게 이제 지금 재판이나 이런 거로 갔을 때 내년 4월까지 이게 과연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없다 한들 이제 2심, 3심으로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면 그 부담을 안고서 서울시장에 직접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군에서는 이제는 조금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대선 후보군으로 갑자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쉽지 않아서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뭐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안 승부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런 와중에 예, 임은정 검사를 아, 대검의 그래요? 검찰 연구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감찰 정책 연구관인데 실제로 대검의 감찰 업무를 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뭐 인사 발령은 인사 발령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임은정 검사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검찰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2015년 이제 부산지검에서 있었던 공문서 위조, 정확히는 이제 공문서 표지 위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네.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고소장을 이제 복사한 뒤에 이제 문서를 이제 조작했다. 이제 흔히 말하는 공문서 위조를 했다. 네. 근데 이거 조사를 안 하고 있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번 공수처 설치할 때 얘기했던 검사가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뭐 0.1%다. 뭐 판사는 0.2%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포인트 인사로 비판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검찰 정책 연구 담당관, 감찰 감찰입니다. 정책 예. 연구 담당관.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보좌 역할하고 또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사실은 총장이 인사 배치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관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제 원포인트 인사기도 했고 보직이 아예 지정된 상태로 대검에 합류했고 또 게다가 이제 윤 총장이나 대검하고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검찰 개혁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 같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SNS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문정 부장 자체가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바로잡겠다, 견제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원포인트 이례적인 이걸 한 건 본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은.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원포인트 임명, 이문정 검사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여야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거나 입장을 낸 거는 아닌데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에서는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아니냐, 네.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또 여권에서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게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최고위원 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원포인트지만 아주 큰 인사다. 네. 그리고 임 검사가 뭔 일을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의 그 검찰 개혁에 이문정 검사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겠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봉에 설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마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 병역 관련 의혹은 쉽사리 마무리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또 의혹 제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갔다 오거나 뭐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